네, 무슨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픈런은 원래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이 이제 특정한 날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걸 오픈런이라는데, 요즘 오픈런이란 말이 이게 국내에서 백화점 빨리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확 뛰어 들어가는 거, 이걸 오픈런이라고 좀 하고 있죠. 자, 근데 요즘 한 유명 브랜드가 가방 가격 올릴 거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매일 새벽에 백화점 앞에 수백 명이 장사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런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거 무슨 일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샤넬 얘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려고 밤을 새서 줄을 세운다. 이게 보면 서양 쪽에서 보면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박싱데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렇죠. 벌어진 진풍경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진풍경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있다. 요즘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예, 원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4월 중순에 샤넬이 가격을 올릴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요? 그랬더니 샤넬이 입점된 백화점 주변에 긴 줄이 매일같이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가리지 않고요. 예.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아주 새벽부터 줄을 서느라 두꺼운 옷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뭐 의자나 심지어 뭐 침낭까지 챙겨서 거기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근데 꼭 저거 같네. BTS 공연 보려고 밤새는 사람들 같네. 네, 근데 BTS가 아니고 여기서는 예.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샤넬 백인 거죠.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게 보통 백화점이 오전 11시, 10시 이 정도에 문을 여는데 예. 백화점 개장 시간까지 몇 시간을 또 심지어 아무리 봄이라고 해도 예. 새벽 시간대는 꽤 춥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요. 네. 지금 요한 사나흘만 좀 새벽에 좀 그래도 기온이 올라갔지. 그 전에 되게 추웠습니다. 제가 네. 새벽에 나오니까 아는데.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추위 네. 속에서 네. 굉장히 떨면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생해서 기다렸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거의 대기표를 받는 줄이고요. 그럼 대기표까지 받아야 돼요? 받아서 예. 왜냐하면 보통 명품 매장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동시에 못 들어가죠. 네, 들어가지 않고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예. 대기표를 받는 줄을 그렇게 세고 서는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줄을 서도 네. 원하는 제품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요? 샤넬의 대표적인 백 클래식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예. 가죽백인데 마름모 형태 퀼팅이 돋보이는 보통 샤넬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보통 이미지인데 뭐 까만색에 그 안에 이렇게 네, 마른 목골. 네. 예. 이게 굉장히 가격이 거의 해마다 인상이 돼서 지금 큰 사이즈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대기표 받아서 입장을 하고 몇 시간 만에 들어가도 이미 품절되는 바람에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헛걸음치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이거 사야겠다,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만 밤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며칠간에 걸쳐서 이런 오픈런 줄을 서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원래 이제 4월 한 중순쯤에 가격이 인상된다. 그래서 뭐 패션 커뮤니티나 아니면 예. 명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그 소문이 막 돌면서 네. 이런 열기가 오픈런 열기가 부쩍 뜨거워졌는데 인상이 실제로 아직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음모론도 나오겠습니다. 음모론. 어떤 음모론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4월 15일에 가격이 인상된다. 소문 퍼뜨려 놓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많이 팔려고?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 이런 그 가격을 올리는 황당합니까?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네네. 몇 년째 명품 브랜드들이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래요? 네,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줄 서서 그렇게 뭐 해도 이렇게 사지 못하는 상황이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샤넬 같은 이런 명품 브랜드 이 보니까 뭐 다른 뭐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도 지금 루이비통도 있고 이런 것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오히려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아주 약하게 전년도보다는 그 매출 규모가 약간 공개된 줄었어요? 거에 따르면은 조금 줄었어요. 조금 0.1% 정도. 근데 사실상 거의 명품 네. 구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면세점인데 예. 거의 작년에 해외여행 그 하늘길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면세점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걸 고려하면은 백화점이라던가 네. 이런 오프라인 형태의 예. 매출은 굉장히 늘었다고도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특히 올해 들어서 또 더더욱 이런 봄에 오픈런 현상이 또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발생하는 거는 보복 소비 키워드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복 소비요? 네네. 지난 한 해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19로 씀씀이를 대부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맸죠? 지갑도 닫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봄철 들어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진 것도 있고 네. 그동안 억제됐던 소비 욕구도 분출되면서 굉장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명품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해외 여행길이 막히니까 네. 원래는 해외 명품들 보통 뭐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해외여행 예. 가서 이렇게 구입하던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꽉 막히다 보니까 그런 해외여행 수요,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뒀던 돈 어차피 못 가니까 뭐 명품을 하나 구입하자 이런 쪽으로도 뭐 쏠리고 있다 이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무래도 봄인데 고급 명품 같은 경우에는 또 혼수 예물 수요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세태화는 또 별도로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명품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또 인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샤테크라고 그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예. 네. 샤넬은 뭐 사두면 중고품도 이렇게 값이 안 떨어진다면서요. 네네네. 뭐 구입한 뒤에 바로 되팔아도 수십만 원, 예. 뭐 많게는 뭐 100만 원까지도 일부 금액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런 줄에 서는 사람들 중에는 뭐 정말로 이거 갖고 싶어서 줄 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전문적으로 이거 리셀이라고 아. 하는데 샀다가 어느 정도 웃돈 얹어서 다시 파는 중고 시장에 이런 리셀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제가 뭐 음모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사실 악용이다고 하면 좀 과한가요? 이 브랜드들에서 하는 거가? 이용을 아주 절묘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계속 올려도 예. 계속 사니까. 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까 예. 진행자도 예를 예. 들어주셨는데 루이비통.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걸 줄여서 요즘은 에루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구찌는 안 들어가나 보네. 네, 구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에루샤라고 예. 부르는데 이게 네.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명품 중에 명품이다. 뭐 속칭 명품 3대장으로 불리는데 예. 일부러 이런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명품 매장의 수를 늘리지 않고 그다음에 재고는 네. 줄이면서 네. 이렇게 또 가격은 계속 인상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희소하게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 소비자들의 심리를 왜냐하면 예. 이렇게 못 살수록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통망 같은 경우도 다른 아까 뭐 구찌나 이런 것들하고는 예. 다르게 공식 유통 경로가 오로지 백화점만. 그다음에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네. 딱 직영 매점 어. 그리고 공식 온라인 몰뿐이어서 예. 구찌나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뭐 아울렛 같은 데서도 뭐 팔고 뭐 네네네. 그런 별도의 어떤 매장에서 팔고 채널들이 여러 군데가 여러 유통 군데로. 경로가 있는데 네. 이런 에루샤라고 불리는 이런 명품 네. 3대장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백화점. 유통 방식을 이렇게 딱 통제를 해서 예. 그런 제품의 희소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명품하면은요 사실 좀 그래도 재력이 있는 뭐 이런 그 층의 중산층 이상의 뭐 또 특히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 보통 사는 걸로 제가 그냥 저는 이미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면서요? 요즘은 뭐 이른바 젊은 세대, 예. MZ세대라고 불리죠.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에 출생한 분들, 네. 20, 30대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명품 구매의 중심축으로 부상을 해 있고 일상적으로 명품 소비가 예. 옛날 같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맘먹고 하나, 뭐 혼수로 예, 예. 하나 이랬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자기에 대한 뭐 보상으로 뭐 선물을 한다던가 보상 아니면 심리로요? 친구끼리들도 예. 어떤 희소한 어떤 품목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런 사서 뭐 구매를 자랑한다던가 자랑도 하고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재테크도 하고. 네네 이게 사치가 아니고 예. 조금 의미 있는 소비로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유행 덜 타는 아주 고가지만 유행 덜 타는 명품을 사면 이게 예. 오히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웃돈 얹어서 팔기도 하고 예. 또 오래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소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군요.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명품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보니까 특히 젊은층 분들이 그 술도 있지 않습니까? 술도 네.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다른 술 소비량을 줄였는데 와인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마시지 못하니까 네네. 집에서 나를 위한 혼술 이런 거 마실 때 예. 술이나 안주라도 조금 더 좀 더 품격 있게.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막걸리도 보면요. 막걸리도 보니까 이전에 많이 알려진 그 브랜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좀 비싼 가격대 막걸리들이 있어요. 또 이것들이 또 많이 팔린다.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코로나와 연결돼 있는 예. 어떤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계속 뭐 가격을 계속 그래도 올린다면서요. 또 조금씩. 근데 그리고 이제 희소성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전략을 계속 팔고 있고. 그러면은 다 해외 업체들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 한국에서 유독 그럼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익 남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전체 예, 명품 시장 규모로 보면은 네. 독일을 밀어내고 한 7위 정도로 부상을 했다고 하고요. 7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가 예. 19% 정도 줄었는데 근데? 한국은 거의 전년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에르샤라고 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세계 명품 브랜드는 작년에 국내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2조 4천억 정도로 예. 집계가 됐습니다. 네. 루이비통이 실적이 제일 좋은데 루이비통은 거의 뭐 1조 원 돌파를 했고요. 네. 예. 샤넬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조금 줄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정말 놀라운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더 알아볼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